네, 안녕하세요. 저는 쓴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재라고 합니다. 아니 그 이제 실장님이 만든 게임 이력이 굉장히 좀 화려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카트라이더 저거. 네. 카트라이더에서 이제 그 공장 컨셉의 이제 팩토리 네. 테마로 이제 그때 서비스를 진행했었고요. 맞아요. 네. 네, 뭐 메이플 스토리, 페이스북 버전, 뭐 던전 앤 파이터 이런 거 프로그래머로 이제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뭐 저희가 익히 아는 그 유명한 게임에는 거의 다 뭐 이게 우리 실장님이 다 참여를 하셨네요. 게임 버그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봐 걱정했던 일도 좀. 네. 저희가 한정 상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주말에만 열리는 상점? 그래서 주말이 돼서 상점이 열려서 구매 버튼을 딱 눌렀는데 프로그램이 딱 꺼지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너무 하얘져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되게 한참 뒤에 이제 고쳐진 거죠. 그래서 딱 정말 드는 생각이 이게 그동안 손해가 얼마지? 이거 회사에서 나보고 물어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으로 머리가 정말 정신이 너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이 회사가 또 복지가 뭐 어마어마하다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복지가 조금 있습니까? 우선 이제 저희 회사 어린이집 시설이 이제 너무 좋고 선생님들이랑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도 정말 그야말로 어린이집에서 탑급으로.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바빠지고 뭐 일을 야근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오늘은 좀 늦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아이도 돌봐주시고 하니까 이게 진짜 일하는 엄마 아빠가 제일 곤란할 때가 이거거든요. 네, 아이 그렇죠. 때문에. 아니 보통이 이제 기본 저녁 7시 30분인데 야근 기타 사정에 따라서 미리 신청하면 9시 30분까지. 네. 아니 여기 저 어린이집 비용은 월급에서 이렇게 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린이집 비용은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줘서 진짜요? 나가는 거 없고요. 이제 뭐 특수활동비나 재료비 이런 정도만 뭐 부담을 하고 나면은 뭐 저희가 내는 건 없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그 직원분들은 다 이제 가능하신 거죠? 이게 또 추첨제로군요. 아쉽지만 이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네, 티오가 없으면 그렇죠. 다. 이게 또 추첨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오세요. 추첨에 참여하신. 그리고 이제 뽑을 때 뭐 직급이나 뭐 이런 전혀 거는 전혀 없이. 없고 그냥 내가 뽑는 내 운으로. 네. 그거 말고도 이제 회사가 이제 한 369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 근속 연수에 따라가지고 이제 좀 휴가랑 지원금을 이제 많이 주거든요. 9년 차가 500만 원에 네, 맞아요. 20일 휴가예요. 두 분은 맞춰서 하게 되면은 지원금이 한 1,000만 원 되네요. 그렇죠. 두 배로 딱 이제 회사의 또 다른 뭐 베네핏이 이게 뭐 보니까 복지 포인트 1년에 250만 원. 우선 이제 저희 회사 복지 포인트가 이렇게 연에 25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걸로 뭐 게임 아이템 뭐 다 사는 뭐 그런 거예요? 것도 이제 할 수 있고 쇼핑몰에서도 할 수 있고. 쇼핑몰이 또 있구나. 네, 그냥 이제 보통 저희가 자주 가는 이제 여러 그 마켓들 이런 데서도 살 수 다 살 수 있고. 네. 그게 또 이제 연봉이랑 또 다르게 또 네. 이렇게 쏠쏠하게 깨알같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 게임 개발자로서 특히 도움이 되는 복지가 있다고 그래요. 네. 전문 상담사 분들이 있어서 그런 심리 상담을 많이 해주세요. 그 유저분들의 이제 반응들 같은 거 직접적으로 보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좀 상처를 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예전에 이제 그 피파 온라인이라는 서비스 이제 했을 때 이제 주말에 PC방에 이제 모여서 이제 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PC방에 주말에 이제 약속들 다 취소하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서비스 장애가 터져서 진짜 한 몇 시간 동안 접속 못 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정말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제 이름을 직접 이제 실명으로 해서 사과문을 올렸어요. 이제 박경재입니다. 너무 죄송하고 이제 그 정말 빨리 이제 복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글을 올렸는데 댓글들이 댓글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어떤 달린 댓글들이 거죠. 있었습니까? 이제 박경재 명치 세게 때리고 싶다. 또 그 중간에도 원래 강도도 표기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강도를 이제 뺐는데. 박경재 명치 난데. 정말 아직도 그 댓글은 잊혀지지가 그래. 정말 1분 시간이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 게이머분들이 날리신 시간이 얼마지? 아니면 이 회사에서 이런 손해는 얼마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정신없이 머릿속에서 휘몰아치는데 원래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1시간 안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1시간 기다려 주시는데 그 시간을 못 맞추고 또 연장이 돼요. 그때도 점검 연장을 한 4번인가 5번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는 나중에는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도 너무 이제 모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팀의
제 팀장님이랑 이제 PD님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그냥 지금 이 게임이나 이제 이런 서비스 자체에 이제 화가 나셨기 때문에 한 거지 이거를 이제 제 걸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참 이제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수습을 해주셨지 이제는 이제 상상이 되어요. 네, 저는 신사에서 스포츠 아웃도어 카테고리를 맡고 있는 임민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원래는 패션 커뮤니티로 시작을 한 거죠? 네, 의장님께서 2001년에 처음 문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으로 커뮤니티를 만드셨고 맞아요. 2001년이었어요. 네. 아, 그랬구나. 그리고 네. 2002년에 그 이제 스트릿 패션의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를 개설을 하셨고 2009년에 이제 정식으로 무신사닷컴 스토어가 오픈이 돼서 이제 커머스까지 이어지는 좀 그런 게 팀장님도 신발이 좋아서 이제 회사 입사를 하셨거든요. 네. 저도 신발이 굉장히 좋았고 네. 그래서 회사의 이름처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팀장님의 좀 집에는 신발이 몇 켤레나 있습니까? 제일 많았을 때는 한 200켤레 정도 있었고 그거 관리하려고 신발 방이 따로 있었는데 맞아요. 네, 신발 관리 방으로 안 돼가지고 서재까지 이제 넘어와서 네, 서재 한 벽면에 이제 신발을 담는 그 케이스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아, 세워두고 그러니까 이게 네. 아니 혹시 팀장님이 그 보유하신 신발 가운데 가장 지금 뭐 리셀 뭐 시장에서 조금 약간 비싸게 거래되는 신발은 얼마 정도 합니까? 리셀로는 한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실제 구입가는 얼마인데요? 실제 구입가는 한 20만 원 정도. 야, 어떤 거? 와 근데 한 조던. 조던. 야, 진짜 조던 대단하다. 리셀가보다 구하기 힘든 신발은 이제 컨버스 크로마츠. 저도 컴퍼스 크로마츠는 왜 이렇게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게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지 주문을 할 수 있는 신발이고. 어느 정도 쌓여야 레벨? 됩니다. 그동안에 네. 관계가 그 컨버스와의 관계가 아니, 아, 크로마츠와의 크로마츠와의 관계. 관계가. 크로마츠. 네. 컨버스하고는 선을 대봐야 소용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로마츠에서 어느 정도 돈 좀 써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를 좀 해야 네. 그걸 주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아니 그저 오늘 주제가 이제 베네핏 있나요인데 네네네. 그 패션 회사의 그 베네핏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가장 좋아하실 게 저희는 품위 유지비가 있고요.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한 달에 10만 원씩 무신사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제 금액을 그리고 또 직원 할인이 최대 40%. 근데 이게 좋은 게 월 3회를 쓸 수 있는데 근데요? 저희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오 없어요? 네. 뭐 1,000만 원을 쓰던 그건 자기 마음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팀장님이 이 회사에서 일한 지가 이제 올해 8년 차, 이제 네. 9년 차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직장인들이 얘기하는 그 마의 몇 년 차들이 좀 있는데 네. 그 8, 9년 차가 그 마의 8, 9년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업계마다 거의 비슷할 텐데 369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저도 이제 9년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는 네. 거군요. 저도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잘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동료들과 좋은 팀원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 하루의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가 회사에서 삶을 살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조차도 집에서 잠만 자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회사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약간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무너졌었어요. 내가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도 그냥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이었었고 근데 오히려 독려를 해주셨던 게 너의 한계는 여기가 끝인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지친 거고 그냥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니까 오히려 그냥 리플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제안을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지금 다니는 회사만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으로 불리며 핫하게 떠오른
직장인 커뮤니티의 블라인드의 문성욱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이제 굉장히 또 이 앱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블라인드라는 게 어떤 앱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직장인들끼리 그리고 직장인과 회사가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익명의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실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뭐 이제 마음 놓고 좀 터놓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곳이죠. 네. 아, 우리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아, 직장인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회사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할 수 있고요. 네, 뭐 전문직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도 명함 등을 통해서 이제 인증해서 하실 수 있군요. 네. 이게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블라타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그 유명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직장인 이용자 수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얘가? 지금 가입자는 417만 명 정도입니다. 417만 명. 저희 서비스는 사용자 닉네임 앞에 회사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 그럼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안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만 아는 거죠. 네. 네. 그럼 처음에 이거를 개발하시게 된 거는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전에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네네. 네. 그 네이버라는 회사가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고 굉장히 딱딱한 이게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사내 익명 채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내 익명 채널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게 따뜻한 말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래요? 네, 뭐 서로 화이팅하고 또 건전한 토론도 많이 오고 가는 것들을 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든 회사에 각각 있다면 네, 훨씬 더 직장 생활이 즐거워지지 않을까?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따뜻한 글 같은 거 뭐 없으세요? 순간 이제 뭐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해고가 되시는 분들 이런 사연들을 올렸을 때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수천 개 댓글이 달리면서 너 어떤 잡이니? 그다음에 어떤 회사에 가고 싶어? 우리 회사에 연락하지 않을래?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2주 만에 새로 잡을 구해서 야, 그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익명의 커뮤니티고 사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굉장히 약간 차갑게 대할 것 같은데 나랑 같은 직장인이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공감하고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직원분들하고도 좀 소통을 좀 자주 하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나요? 네,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투명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뭐 엄청 넉넉한 건 아니지만 되게 어려웠을 때도 많이 있었고 그 예상대로 좀 잘 안 돼가지고 뭔가 일정이 조금씩 늦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솔직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회사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고 그걸 다 얘기했어요? 네, 회사 통장에 남은 돈은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다 얘기해 드립니다. 아니 그 저기 오늘 주제가 이제 베네핏 있나요이기 때문에 오늘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좀 회사 복지에 대해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서 지금 이제 한국, 미국 합쳐서 약 150명 정도. 네. 저희는 이제 점심 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조금 길게, 뭐 한 90분 정도. 그리고 이제 점심 식대 비용을 제공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더 혹시 뭐 있습니까? 추가해 주실 수 있겠나요? 주 35시간 정도 근무하거든요. 하루 아침에 한 11시쯤 출근하거든요. 정시 퇴근해도 사실 뭐 눈치 안 볼 수 있는 문화. 그래서 6시 00분에 다들 당연히. 좋네요. 야, 괜찮네. 그러니까 엄청 복지가 화려하고 좋은 회사라고 해서 그거 때문에 다 행복해 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과 비례한다고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려고 적어도 노력하고 어떤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의견들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미 굉장히 좋은 신뢰관계가 생기고 거기서 행복감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어떤 복지가 좋고 회사 규모가 크고 이 회사 이름 있는 회사라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봤을 때. 건 30년차 연기를 하고 있는 이정재입니다. 진짜 그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는 네. 드라마로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요. 다른 나라도 좀 다녀야 되는데 뭐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전세기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고 나가서 이제 좀 저를 좀 더 알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혹시 그좀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얻기 전과 후 나의 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기가 이제 더 많아져서 더 행복한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건 뭐 사실은. 예.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앞으로 찍어야 하는 작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더 많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뭐 흥행에 대한 성공보다는 어떤 질적인 성공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콘텐츠가 지금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인기를 못 얻는다 하더라도 후에 또 그럴 수도 있죠.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요즘 굉장히 그런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그 컨텐츠의 진실성과 퀄리티를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다 보면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다시 꺼내서 보면서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훨씬 더 고민과 생각이 깊어진 것 같아요. 각자의 포지션에서는 탑이잖아요. 좀 솔직히. 아 진짜. 예, 뭐.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혹시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예. 해보지 않은 캐릭터나 장르를 선택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내가 도전하겠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 작품을 했다가 이 작품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감이 동시에 확 들어오니까 마치 벼랑 끝에서 이 작품 잘못되면 나는 이제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마 저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다른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아니 그 또 정재 씨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일명 이제 청담 부부 정우성 씨 먼저 예. 여기 나오셨죠. 두 분이 이제 평소에 만나면 좀 뭘 하시는지 궁금한 진짜. 분들이 이제 주로 일 얘기 많이 하고요. 네. 영화 얘기 많이 하죠. 회사를 또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도 그냥 계속 지금도 존대를 예. 아니 근데 그 존대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성 씨 만나기 전에 남자 둘의 그 선배를 봤는데 나이가 같고 꽤 오랫동안 친구였는데 서로 존대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존대를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네 둘은 너무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위해주고 싶어서 존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누구랑 해야 되나 나는 누구랑 존대로 친구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우성 씨가 딱 그랬어요. 언제부터 말을 놔야 되는 그 시기를 딱 놓쳤어요. 지났구나. 네. 지금 다시 우리 반말할까 이게 또 어색해. 오히려 어색한 거야. 너무 오랜 시간을 서로 그 존대를 또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저희 뭐 한 20년 넘었나 뭐 그런데 그 20년 동안 한두 번 정도는 싸울 수도 있고 그렇지. 서운해서 한동안 안 볼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더 친한 사이일수록 더 위해주고 더 아껴주고 이러면은 더 오래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성 씨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또 알게 됐죠. 자 456억의 빚더미의 이정재와 자 현재 재력의 조세호. 자 하나 둘 셋. 그냥 저로 살겠습니다. 456억이 빚이 있어요. 이거 어차피 456억. 요즘은 빚도 자산이라 아니 근데 물론 능력이라고 근데 봅니다. 물론 빚도 자산이지만 빚이 456억이 있는데도 현재 재력이라면 456억 빚더미에 이정재를 선택하겠다. 저는 진짜 궁금해요. 아니 진짜 본인이 이정재 씨인 거잖아요. 그럼 누가 이정재야? 그럼 누가 우리가 이정재야? 생각하는 월드 클래스 예. 본인이시잖아요. 그럼 아침마다 눈을 뜨고 거울을 보면 이정재 씨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 이정재로 산다는 거 어때요? 좀 이정재로 사는 느낌은 좀 어때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유명세가 쌓이면서. 쌓일수록 일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진짜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얼굴을 보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냥 이빨 닦고 세수하고 옷 입고 나가기에 바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부모님이랑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갈수록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뭐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을 하면은 너무 기뻐하시죠. 아들이 뭐 이런 뭐 인터뷰 쇼 프로그램 혹은 영화나 TV 쇼 같은 데 나오는 거를 맨날 집에서 돌려보시는 게 낙이시죠. 예. 일을 오래 하고 싶은 마음도 바로 그런 이유죠. 저도 언젠가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배우가 된다면 이제 부모님은 아들이 안 나오는 TV를 계속 여기저기 돌려보시겠죠. 저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는 역시 가족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자꾸 명절날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명절날이라도 뵈야지 우리가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자꾸 오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서운하죠. 신정 때, 구정 때 또 가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너무 쑥스럽다.